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시장 보고 오셨나요? 안 보시면 다시. 시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째 수급의 시간입니다. 수급은 쉽게 얘기하면 돈입니다. 돈. 시장의 돈이 어느 종목으로 흘러가는지, 어느 업종으로 흘러가는지,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증권 MTS에도 보면은 종합주가지수 또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업종에 따라서도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지수가 몇 포인트가 상승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차트도 다 보이게 되고요. 시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거는 종합주가지수가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경배율 초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형태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수급까지 확인을 해볼게요. 5월 16일, 17일, 18일, 19일, 22일 계속 이렇게 외국인이 순매수를 연속적으로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상당히 주가도 우상향을 했고 좋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순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특히나 6월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이때는 매도 폭이 컸었죠. 3천억, 2천억, 2천억, 1천억, 1,800억 이렇게 매도의 량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이럴 때는 주가도 좋지 않았었고 우리도 이제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시장이 안정되고서 다시 지지를 하는 것을 보고서 그때 사도 늦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과대낙폭이 나왔을 때 다음 주에도 여러 가지 CPI라든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쯤 내는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이제 톡방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까지만 이번 주 하락을 하고 화수목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7월 11일에는 외국인이 2,600억을 샀고요. 기관이 1,600억을 샀고, 12일인 어제는 2,188억을 외국인이 샀고 기관이 284억을 샀고, 둘 다 사는 게 양매수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양매수로 이틀 연속으로 샀다는 것 자체가 시장을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외국인 수급들이 좀씩 들어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일부 팔긴 했지만 기관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7천억이나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기관이 거의 4거래일 연속에 매도를 한 거에 대비를 하면은 상당히 기관이 오늘 많이 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수급, 즉 돈이 다시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환율이 떨어진 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를 차트로 보건 또는 이 수급 동향으로 보건 우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단기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대형주와 중형주가 0.8, 0.9로 소형주보다는 조금 더 많이 상승한 날이죠. 일반적으로는 소형주가 장이 안 좋을 때는 많이 상승하기도 하는데 오늘 그런 특징을 보였고, 나머지도 보면은 오늘은 의약품 쪽이 2.4%, 철강이 1.9%, 기계가 한 2.1%, 전기가스가 한 3.4% 이런 식으로 어떤 업종에 돈이 몰리고 있는지도 수급을 판단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봐야 되는 거는 삼성증권을 기준으로 해서 국내 주식의 특징주에 들어가 보면은 외국인 순매수 수량 추정, 기관 순매수 수량 추정이 나오죠. 외국인들이 오늘 어떤 종목을 많이 샀고 기관이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는지가 중요한데, 종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업종입니다. 기관 순매수를 보면은 대한광통신, 위지역 스튜디오, TA항공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순서가. 삼성전자는 일단은 대부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미 있지는 않고요. 위지역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주고, TA항공은 항공 관련된 주,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관련된 거, SMCNC 같은 경우도 미디어 콘텐츠, 그다음에 BHI 같은 것도 원전. 기관 수급이 독특하게 원전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한국전력이라든지 BHI라든지 이런 종목으로 원전 쪽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아랫단에 좀 보면은 당연히 오늘 반도체가 많이 나왔죠. 제가 아까 시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급등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무려 상한가가 나왔고, 나머지 반도체 관련된 주들도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도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 수급 마찬가지로 살펴보면은 알르코라는 광물 관련된 주들, 반도체 업종,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조선 관련된 주, 외국인들은 그런 종목들에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래 금액 상위도 꼭 체크를 해봐야 되죠. 어떤 곳에 가장 많은 돈이 몰렸나. 거래량이 있고요, 거래 대금이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시총이 낮고 동전주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래량도 중요했다면 지금은 사실 거래 대금이 당연히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한 2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같은 배터리 관련된 주, 그러니까 상위권에 세계나 배터리 관련된 주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 자체가 배터리로 그만큼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 최근에 에코프로가 특히나 그냥 100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이스페타시스도 반도체죠. SK 하이닉스도 반도체고, 가온칩스도 반도체고, 거래 대금 1위부터 10위까지만 살펴봐도 배터리와 반도체의 양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많은 돈이 몰린 곳은 오늘 날짜 기준으로 배터리와 반도체다. 그렇다면 나는 배터리와 반도체 둘 업종 중에서 하나에
하나에 선택하는 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날이었다는 거죠. 최소한 이 흐름이 내일도 이어지는지 다음 주도 이어지는지는 추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는 거는 정규장 순이에요. 상승률 순인데 저는 항상 1위부터 30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급등을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1위부터 일단 10위까지만 살펴볼게요. 한미반도체 반도체, RF세미 반도체, 그 다음에 17위 미래반도체도 반도체, 칩스 엔미디어 반도체, 이 정도까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업종 30위까지 중에 반도체 관련된 주들이 상당히 많이 오늘 상승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상승률이 높은 것들은 대부분 소형주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은 크게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족들이 좀 많이 포함이 돼 있다. 아까 수급 동향을 살펴봤을 때 반도체를 체크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정규장 1위부터 30위까지의 수급도 반도체 쪽들이 오늘은 좀 많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어제 기준으로 할게요. 아직은 글이 안 올라왔을 테니까 특징주라고 검색을 하면은 재료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재료들. 이 재료들 분석을 보면은 어떤 업종인지 다 블로거들이 정리를 해놓기 때문에 어떤 업종에 돈이 몰렸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외국인 수급이 연속성 있게 들어올 수 있느냐 여부, 특히나 환율이 기반이 돼야겠죠. 환율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추세가 된다면 환차익을 노리는 외국인 세력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연속으로 뭐 3거래일 4거래일 이렇게 사기 시작을 한다면 물론 시장의 차트도 봐야겠지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기관이 양매도로 팔거나 이러면 당연히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